자, 110회 메인 매출전표 입력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에 1번입니다. 자, 7월 11일 성심상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생계에서 발급하였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출에 과세로 입력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300만 원과 30만 원. 자, 현금 차변에 현금 받은 게 100이고요.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매일 매출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7월 11일이고요. 7월 11일. 자, 제품을 판매하고 생계화설 발행했기 때문에 매출에 과세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품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제품 입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금액은 300만 원이네요. 300만 원. 자, 그리고 거래처는 성심상사라고 나와 있으니까 F2번 눌러서 성심상사를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생계화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1번 전자 걸어주시면 되겠고요. 현금하고 외상하고 섞여 있죠? 그러면 3번 호남 눌러서 대변의 제품 매출,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차변에는 3번 차변 누르신 다음에 현금 받은 거, 현금이 100만 원 들어왔죠? 그래서 100만 원. 자,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이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엔터 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좀 문제가 어려웠었는데요. 한번 천천히 보시죠. 자, 8월 25일에 본사 건물, 본사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대관령으로부터 상가를 취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건이라고 나와 있네요. 총 매매 대금이 3억 7천인데 토지의 매매 가액이 1억 5천이고요. 건물의 매매 가액이 2억 2천인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자, 우리가 토지는 면세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는 면세고요. 건물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총 매매 대금 중에 계약금 3,700만 원은 계약일인 7월 25일 날 미리 지급했었대요. 그러면 7월 25일 날뭐 입력이 되어 있는 게 한번 있는지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7월 25일자로 들어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선급금으로 해서 대관령으로 해서 3,700을 지급한 게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3,700 계약금은 차변의 선급금으로 지금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 잔금은 8월 25일 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지금 8월 25일이니까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한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이 밑에 건데요. 중요한 건 이 부분인데 건물분에 대해서는 전자생계화서를 잔금 지급일에 수취하였다. 그러니까 8월 25일 날 건물 2억 2천, 2억에 부가세 2천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계화서 받았고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입력해야 될까?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세금 계산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전자생계한서 지금 2억 2천 부가세 포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사항이니까 상단부에다가는 2억 2천에 대한 요 생계한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나의 전표로 입력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단부에다가는 이 거래 전체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주시는 부분이에요. 자, 이 문제가 되게 어려운데요.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우선은 매입 매출 전표로 들어가신 다음에 8월 25일자로 들어가시고요. 자, 그리고 먼저 생계화서 건물에 대해서 받은 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 매입에 생계화서 받은 거는 과세죠. 51번으로 구분해 주시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상가를 취득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상가라고 적겠습니다. 적정한 키워드를. 자, 금액은 얼마로 하면 될까요? 자, 토지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받지 않았다. 별도의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건물에 대해서만 생계하서 받았다.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건물에 대한 거 2억 2천만 원, 2억 원이 공급 가액이고요. 2천만 원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거죠. 자, 이걸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문제 보시면은 주식회사 대관령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관령이라고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전자생계화서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전자로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생계화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가세 신고에 반영을 하고 하단에다가 분계를 할 때는 자, 2천만 원은 건물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이니까 대급금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요. 자, 건물로 들어가야 될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2억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차변에 토지도 지금 취득을 했으니까 토지로 들어가야 될 금액은 얼마인가요? 토지로 들어가야 될 거 토지 매매 가액이 1억 5천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1억 5천이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자, 3,700만 원은 우리가 계약금으로 줬었기 때문에 대변에 선급금이라는 계약금을 대변으로 상기해 주시는 게 맞죠? 3,700만 원 선급금 미리 줬던 거는 제외하고 나머지만 지급을 하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 나머지 잔금은 8월 25일, 지금 8월 25일 이 시점에서 보통예금으로 이체 지급하였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간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는 게 맞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생계한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 매입의 과세로 해서 입력을 하고요. 하단에는 요 토지에 대한 것도 입력을 하나의 점표를 하라고 했으니까 토지에 대한 분계를 해주시고 자, 미리 지급했던 계약금을 대변에 상기해 주시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회계 처리를 해주시는 게 맞겠네요. 문제가 뭐 전산회계 1급에서 나오기는 좀 상당히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9월 15일 총무부가 사용하기 위한 소모품을 골드팜 주식회사로부터 총 38만 5천 원에 구매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지출증빙용 현금용 수증을 받았다. 자, 소모품은 구입 시 즉시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우선은 매입을 했고요. 매입의 현금용 수증이니까 매입의 현가로 입력을 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비용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소모품 B로 하는데 총무부가 사용하는 거니까 800번대 소모품 B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열어주시고요. 자, 날짜는 9월 15일입니다. 9월 15일로 들어가셔서 9월 15일입니다. 자, 그리고 현금용 수증을 받은 거니까 매입에 현가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매입의 현가 61번으로 걸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키워드 소모품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가나 카가는 공급 대가를 치면 금액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38만 5천 원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은 금액이 분리됩니다. 자, 그 다음에 38만 5천 원을 구매했으면 그 안에는 부가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골드팜이죠. 그럼 골드팜이라고 조회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분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분계는 보통예금으로 이체했으니까 혼합으로 가서 차변에 소모품 B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자, 이건 총무부니까 800번대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넣어주시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로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9월 30일 경하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본사 업무용으로 사용할 승용차를 구입을 했대요. 자, 우리는 지금 오영상사라는 회사에 있고요. 제조 도소매 가방을 품취급을 합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승용차는 우리 제조 활동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비영업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불공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 8인승 이하이고
배기량이 1000cc가 초과돼야 돼요.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이런 소형 경차는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배기량이 998cc니까 이거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소형 경차는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승용차 딱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매입에 불공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배기량이 나와 있으면 혹시 1000cc 이하인가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매입의 불공이 아니라 매입의 과세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럼 매입 매출전표 입력을 열어주신 다음에 자, 날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날짜는 자, 9월 30일이죠. 자, 9월 30일자로 들어가시고요. 9월 30일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매입에 불공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매입에 과세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승용차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 품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액은 1,500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1,5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경하자동차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F1번 눌러서 경하자동차 이렇게 조회해 주시고요. 자, 전자승계하서로 되어 있으니까 전자라고 넣어 주시고, 자, 분계는 거기 보니까 외상으로 구입을 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는 차변에 차량 운반구, 대변에 미지급금이 돼야 되니까 혼합으로 가주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거 지금 승용차를 구입한 거니까 차량 운반구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대변에는 그렇죠. 미지급금으로 분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주의해야 될 포인트는 배기량이 1000cc 이하는 승용차라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가 된다는 거, 그거 좀 주의를 해주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5번입니다. 10월 17일 미국에 소재한 요 회사에서 원재료 8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입하면서 자, 미라클이라는 회사인가 봐요. 자, 이 미라클이라는 회사에서 원재료 800만 원을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 전자생계화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는 생략할 것. 이게 왜 이렇게 써 있냐 하면 자, 우리가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재화를 수입할 때, 통관할 때 세관에서 과세 표준을 계산해서 거기에 10%를 과세하는 건데요. 이때 이 원재료의 이 800만 원, 이 원재료 800만 원이란 이 숫자는 실제로 원재료의 취득 원가가 아니고요. 원재료의 취득 원가가 아니고 세관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맞춰서 계산한 과세 표준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원재료를 800만 원에 샀는지 810만 원에 샀는지 850에 샀는지 790에 샀는지는 이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생계서상에 이 과세표준 800은 원재료의 취득원가가 아니라 부가세를 과세하기 위한 과세표준일 뿐이기 때문에 이건 가공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원재료의 취득원가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800의 10%인 8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원재료 800만 원에 대한 차변의 원재료에 대한 분계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원재료가 800에 취득한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800 자체가 원재료의 취득원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수입생계한서를 받았다라고 나오시면 이처럼 부가가치세에 대한 처리를 해주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한번 해보실게요, 여러분. 자, 메인 매출전표 입력으로 가서 자, 날짜는 10월 17일이죠. 자, 10월 17일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이렇게 수입생계한서를 받았을 때는 불공제되는 사유가 아닌 이상은 매입에 수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수입. 자, 일반적으로 수입생계한서 나왔을 때는 수입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 회계 1급 시험에서는 그래서 매입에 수입으로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원재료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재료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금액은 얼마라고 되어 있으세요? 800이라고 되어 있으시죠? 이 800만 원은 원재료의 구입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세관에서 이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부가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맞춰서 계산한 과세 표준일 뿐이라는 거예요. 원재료의 실제 구입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80만 원에 대한 분개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수익생계와서 누가 발행하냐면 미라클사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세관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 코드는 인천세관을 걸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전자생계환서라고 되어 있고요. 자, 분계는 혼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매입의 수입으로 입력을 하시면 보통은 원재료에서 800만 원이 뜨는데 안 뜨죠. 왜냐면 이 800이 원재료의 취득원가를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상으로도 원재료가 안 뜨는 거예요. 자, 이 부가세 대급금 80만 원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자, 이거를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자, 그래서 대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6번입니다. 자, 10월 20일 개인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자, 제품을 판매하고, 자, 현금 99,000원, 부가세 포함해서 받았다. 판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증빙도 발급하지 않았다. 자, 우리가 현금만 받고 팔았을 때도 당연히 매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때는 증빙이 없기 때문에 매출의 건별로 입력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증빙 매출일 때는 매출의 건별로 입력한다는 거. 자, 그럼 날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니까 여러분 10월 20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월 20일. 자, 그럼 매출의 건별로 여기 매출의 건별 여기 14번 보이시죠? 14번으로 입력하시고요. 제품을 팔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제품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자, 우리 카가나 현가나 건별도 마찬가지예요. 공급 대가를 치면 부가세가 자동으로 구분이 됩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99,000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9만원과 9,000원으로 입력되게끔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 소비자한테 팔았고요. 그리고 어디 거래처다라고 나와 있지가 전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해서 이걸 입력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 소비자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이 거래처 코드를 걸 수가 없죠. 그죠? 자, 여기 뭐 개인 소비자라고 해서 이렇게 이걸 코드를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닐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걸고 싶어도 걸 수가 없습니다. 자, 분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특별한 현금 받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1번 현금 눌러서 대변의 제품 매출 9만 원 수익 발생 차변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제품 매출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그다음 차변에 현금이라고 입력이 된 거죠. 요 현금이라고 구분하시면 차변에 현금이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아니면 이거를 혼합으로 해서 내가 직접 차변에 현금 이렇게 입력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메인 매출전표 입력 6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근데 특히나 좀 이 회차가 좀 어렵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오류를 수정하는 문제가 항상 나오죠. 자, 보시면 1번입니다. 8월 31일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36만 2,500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하고 회계 처리하였으나 이자 비용이 50만 원이고요. 원천 징수한 게 13만 7,500원이었대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누락했대요. 원천 징수세액은 부채로 처리하고 하나의 전표로 해라. 자, 여러분 이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급을 하는 입장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하고요.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갖고 있다가 대신 내는 거라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나머지를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근데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이 50만 원 발생됐고 보통예금으로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 당한 거죠. 그러면 그 원천징수 당한 세금은
선납세금으로 분기가 되는 거예요. 받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지급하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지만 받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이고 세금을 원천징수로 미리 낸 건 선납세금이 되는 거죠. 받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이 문제에서 누구 입장에서 지금 하는 건가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제의 기준은 자, 이자를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는 지급회사의 입장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지급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지급자의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 50만 원이 지금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 50만 원으로 분기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세금 제외하고 지급을 했죠. 그 세금이 13만 7,500원이에요. 그죠? 이거는 갖고 있다가 대신 내야 될 부채,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처리를 해라 이 얘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분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에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반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일반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시고요. 날짜가 언제일로 되어 있죠? 8월 31일로 되어 있으시죠? 8월 31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 자, 이자 비용은 50만 원이죠. 그죠? 50만 원 넣어주시고, 자, 원천 징수한 거는 대변에, 그렇죠.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수정을 두 문제를 다 끝냈고요. 결산과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가 더 있죠? 여기 있죠? 2번도 풀어볼게요. 자, 11월 31일 제품 생산 공장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수리하고 영포상에 지급한, 자, 이거 좀 지워보겠습니다. 자, 영포상에 지급한 77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으나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자,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 여기 들어가 보면 출입문에 대한 잠금 장치니까 뭘로 해놨을까요? 비품으로 해놨을까요? 뭘로 해놨을까요? 자,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돼 있으니까 날짜는 11월 30일이네요. 자, 11월 30일 날 매입의 과세로 해서 70만 원과 7만 원. 그래서 분계는 건물로 해놨네요. 그쵸? 여기 보니까 공장의 출입문이니까 그냥 건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나 봐요. 자, 건물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어, 수익적 지출이니까 건물이 아니라 수선비가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수선비로 고치시면 되는 문제였죠. 자, 수선비로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주의사항은 공장 출입문과 관련된 거니까 그죠? 500번대로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처리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예, 특별한 건 없었고 자본적 지출, 자산 건물로 해놨다. 근데 알고 보니까 수익적 지출이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결산입니다. 자, 결산 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월 11일 소모품 300만 원을 구입하고 모두 자산으로 처리했다. 즉, 소모품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사용한 것만큼을 소모품 B로 정리해 줘야 되는데 남은 소모품이 50만 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면 250만 원이 지금 사용된 거니까 차변에 소모품비 250을 처리해야 되는데 영업부에서 쓴 게 25%예요. 그죠? 그러면 250 중에 25% 곱한 거는 800번대로. 그렇죠? 나머지 75%는 생산부니까 500번대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분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12월 31일자로 가서 자, 대변에 소모품을 없애주시면 되겠죠. 사용한 것만큼 소모품. 자, 금액을 얼마 없애주시면 될까요?
자, 300만 원을 소모품으로 자산으로 처리했는데 연말에 50만 원이 남았으니까 250이 사용이 돼서 없어진 거죠. 사용된 것만큼 소모품 자산을 감소시켜 주시고요. 차변에 소모품 B로 처리하시면 되는데, 자, 250만 원 중에 거기 보니까 25%는 영업부에서 사용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25% 눌러보시면 250만 원 곱하기 25% 해보시면 62만 5천 원이 나오세요. 그것만큼 영업부니까 800번대의 소모품비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62만 5천 원. 그렇죠. 자, 그리고 나머지 75%는 제조부에서 생산부에서 쓴 거니까 500번대의 소모품비로 나머지 금액 이 금액이 맞나요? 250만 원 중에 곱하기 75% 해보시면 187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비율에 맞춰서 800번대, 500번대를 구분해서 소모품 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기중의 현금 시제 잔액, 현금 시제라는 건 실제 현금의 잔액이 장부 금액보다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현금 가부족으로 계상하였던, 그러니까 현금 가부족으로 처리를 했다는 거죠. 자, 23만 5천 원 중에 15만 원은 영업부 업무용 자동차에 유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면 차량 유지비 800번대로 했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결산일까지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잡손실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실제 현금이 장부보다 부족하다, 현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손실인데 우선은 차변에 현금 가부족으로 계상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대변에 현금 가부족을 없애고 차량 유지비와 잡손실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차변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거기 보니까 15만 원은 차량 자동차에 유류대금 지급한 걸로 확인됐으니까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영업부의 자동차의 유류대금이니까, 그렇죠,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개해 주시면 되겠고요. 금액이 15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23만 5천 원이라고 했었는데 15만 원은 차량 유지비를 했고 나머지 8만 5천 원. 8만 5천 원은 뭘까요? 그렇죠. 결산일 때까지 내용을 모르면 잡손실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8만 5천 원은 잡손실로. 자, 그리고 대변에는, 자, 차변에 잡아놨던, 기중에 잡아놨던 어떤 거, 그렇죠, 현금 가부족을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현금 가부족 23만 5천 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자, 우리가 여기 보니까 원재료가 있고 제공품이 있고 제품이 있는데, 원재료의 경우에는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이 같지가 않아요. 그죠? 500개가 지금 없어졌어요. 500개 수량 차이는 모두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이다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가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서 만약에 비정상적으로 없어졌다 그러면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대변의 해당 재고자산을 우리가 타기정 대체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비정상적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우리가 수동으로 분개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수동으로 분개를 해주시고 실제로 남아있는 재고를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입력을 해서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비정상적 감모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발생한 거니까 정상적 감모 손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출 원가로 처리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이 지금 실제 수량과 장부상 수량의 차이, 500개에 대한 이 차이가 다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9,500개 곱하기 1,000원을 곱한 금액, 9,500개에다가 1,000원을 곱하면 이 금액이 950만 원이죠. 그 950만 원이 실제 원재료에 남아있는 장부상행의 금액이에요. 그러면 950만 원을 결산자료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차이 나는 금액이 50만 원인가요? 이 50만 원도 자연스럽게 매출원가로 다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나오시면은 그냥 실제 수량의 단가에 있는 이 실제 재고 금액을 결산자료에 입력해 주시면 이 차이 나는 금액은 자연스럽게 매출 원가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것들은 지금 특별한 얘기가 없으니까 이 금액을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에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기말 재고 입력하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그리고 감가상각, 기말감가, 대손상각비 잡는 거, 기말감가, 대손 퇴직, 퇴직급여, 퇴직급여 충당부채 잡는 거, 기말감가, 대손 퇴직, 법인세. 그 5가지는 자동으로 됐었는데 비정상적 감모 손실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12월 31일자에다가 수동으로 재고자산 감모 손실, 대변의 재고자산을 타개정 대체라는 걸 걸어주셔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실제 수량에다가 이 단가 1,000원을 곱해서 실제 원재료의 재고액을 입력해 주시면 이 차이 나는 500개에 대한 이 차이 나는 것도 다 매출 원가로 반영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1월부터 12월로 조회를 하시고요. 자, 우리 기말원재료 재고액에다가 얼마 넣어주시면 될까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9,500개가 실제가 있고요. 한 개당 1,000원이니까 950만 원 실제 금액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요. 그러면 그 차이 나는 그 500개에 대한 그 차이분도 다 자연스럽게 매출 원가로 처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제공품은 850이라고 되어 있으시죠? 천천히 밑으로 내리신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850이다. 850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품은 1345만 원. 그러면 기말 제품 재고에다가 여기에다가 1345만 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고 더 이상 입력할 거 없으니까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다 매출 원가로 이제 우리가 자동으로 분기가 생성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반 주표 들어가서 이 분기가 뭐 제대로 됐는지 그걸 검증하실 필요는 없어요. 추가 눌러주시면 분기가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부를 조회하는 문제가 나오죠.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25년도 5월 말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의 차이가 얼마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재무 상태표에서 조회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재무 상태표 5월 말 기준으로 조회를 해서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 차이를 계산기로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재무 상태표 들어가신 다음에 자, 5월로 조회를 해주시면은 자, 외상 매출금은 여기 보시면 1억 770만 원이고요. 외상 매입금은 좀 밑에 내려보시면은 외상 매입금은 6,723만 5천 원이죠. 그럼 요 차이 금액이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볼게요. 자,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4, 5월 달에 영세율 적용 대상 매출액은 모두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자, 영세율 적용 대상은 매출의 영세도 있고 매출의 수출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서에서 확인하시는 게 쉽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부가가치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서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자, 4월부터 6월이죠. 그래서 4월부터 6월로 들어가서 조회를 해주시면 우리가 영세의 생계하사 발급분 3,845만 원, 영세의 기타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금액을 합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845만 원이 되는 거죠. 그게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메인 매출장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메인 매출장으로 만약에 확인을 했다면
자, 여기 회계 관리 메뉴 안에 메인 매출장. 메인 매출장이라는 게 우리 메인 매출점표에서 매출이나 매입의 유형별로 조회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4월부터 6월로 들어가서 자, 우리가 조회를 해볼 수가 있죠. 자, 매출의 영세. 그렇죠. 매출의 영세가 얼마인지. 자, 봤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3,845만 원. 아까 그 신고서에 조회된 그 금액이죠. 또 매출의 수출. 자, 1,000만 원이 나왔죠. 이렇게 해서 구하실 수도 있고 부가세 신고서에서 구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부가세 신고서에서 그냥 보는 게 더 쉽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다고 보니까 여기 부가세 신고서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6월에 발생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중에 발생액이 가장 적은 계정 과목과 그 금액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럼 6월에 판매비와 관리비의 계정 과목들을 우리가 집계해서 봐야 되는 거니까 일계표나 월계표, 그렇죠. 월계표에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장부관리 쪽에서 1월계표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지금 6월이죠. 그죠? 6월 걸 조회하는 거니까 월계표 탭을 눌러서 6월부터 6월로 조회를 해주시면 6월 한 달 동안의 일반전표나 메인 매출전표 하단에 분계된 계정들이 쫙 집계가 되죠.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자, 뭘 물어봤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적은 계정 과목, 발생이 가장 적은 거. 그러면은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여기 지금 차변에 이 잔액이 가장 적은 걸 찾으시면 되는 거죠. 자, 적은 게 뭐가 있을까요? 요게 가장 적죠. 소모품 B까지가 판매비와 관리비고 이 밑에는 영업의 비용이니까 소모품 B부터 여기 급여에서 가장 적은 숫자 요 10,000원이네요. 그죠? 그래서 도서인쇄비 10,000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계정 과목은 도서인쇄비 그 금액은 10,000원 이렇게 해서 답을 답안 입력하는 곳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기출문제를 풀어봤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